직장암 수술은 이제 항문 쪽을 이렇게 떼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비데 같은 거 사용해도 될지 궁금한데 직장암 수술은 항문 관리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제가 또 비대 관련해서 찍은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공식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는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대가 너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학문적으로 비대 사용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의 물줄기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물이 항문으로 들어가고 항문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대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비대를 사용하셔야 되겠다 한다면 수압을 최소 1단계 로 낮추시고 물은 따뜻한 물로 목욕물 정도 따뜻하게 항문 주변을 이렇게 좀 넓게 물줄기가 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항문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항문 수술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린 4주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아물기 때문에 항문 수술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4주 정도 후에는 그 비데를 안전하게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압을 1단계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1단계도 사실은 좀 센 비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데를 1단계로 낮췄는데도 항문이 아프다. 그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수압이 가장 낮은 제품을 찾으셔서 1단계로 하고 따뜻한 물로 하시면 좌욕을 대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다고 저희 연구에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휴지로 너무 많이 닦아도 좋지 않다 항문에. 그래서 뭐 10번 이상은 닦지 말아요. 뭐 이런 권고하는 영상들도 있던데 휴지로 이제 변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세정과 관련한 또 유튜브가 제가 250만 이상 보신 유튜브가 또 서울대 병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잘 안내가 되어 있긴 하고요. 거기서 사실 제일 강조한 거는 항문에 비누를 써서 세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누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비누나 화장지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항문이 너무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내 대장의 대장균은 나하고 친구처럼 사는 친구라서 항문에 변이 약간 묻어 있다든지 항문에 내 몸에 있는 대장균이 약간 묻어 있다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쓰시건 항문을 물로 세정하건 비누로 세정하건 너무 빡빡 닦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문을 비누로 닦는 분들이 그 청결에 대한 약간의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항문을 비누로 닦으면서 굉장히 항문을 세정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항문에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까진 상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가렵고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휴지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로 너무 깨끗해질 때까지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덩어러진 것들 그런 것들 그 휴지로 닦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휴지로 계속해서 닦아도 변이 묻어나와서 팬티에 묻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수돗물로만 살짝 세정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비데를 아까 사용하셔도 되고요. 비데는 수압을 가장 낮춰서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좌욕을 하셔도 되고 샤워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소금물을 탄다든지 세정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돗물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비누나 어떤 항문에 바르는 연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오히려 그 항문의 기름막을 없애면 더 항문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장암 수술 후 관리에 좌욕이 좋다는 그 권면 사항이 있던데 그렇다면 좀 같은 맥락에서 소형 전기장판이나 원적외선 매트 같은 거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사용해서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욕의 효과는 이제 따뜻한 물이 항문 주변에만 닿으면서 항문 주변에 그 부분에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는 원리거든요.
항문 주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일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로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들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온도 조절을 잘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접촉이라는 것이 항문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전기장판이 주변부만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권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한다든지 그 번거로우시면 그럼 물을 대야에 받아서 좌욕하고 버리고 엉덩이 주변에 물에 묻고 닦아내기 힘들고 그렇게 하시면 비데를 살짝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압을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하시고 그다음에 건조 기능으로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유튜브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뭐 항문을 세척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항문을 비누로 씻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엉덩이가 항문인가? 항문이라고 하면 항문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 보이는 피부 부분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점막 부분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 안쪽을 비누로 과하게 씻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잘못된 속설이 아니라 근데 이제 바깥쪽에 우리가 뭐 샤워를 하는데 거기 부분을 피해서 비누를 거기는 묻히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항문 세척도 과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어쨌든 너무 과하게 닦다 보면 뭐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강하게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비대 압력을 너무 세게 해서 상처가 날 정도의 수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비데가 사용하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항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항문의 관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뭐 씻는다든지 비데를 쓰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그거 말고 그냥 하는 것들은 다 괜찮다. 이게 상식 밖의 행동, 항문 안으로 비눗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행위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오래 앉아 있거나 좀 더운 곳에서 이렇게 항문이 좀 되게 습하거나 그 진물 같은 게 막 묻어나 있는 그런 때는 조금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게 유지하고 그런 건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항문과 가까운 곳에는 또 대변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이 샜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옷에 변이 묻어 있어 이러면 그게 실제로 딱딱한 변이 나온 게 아니라 습하다 보니 그 항문에 가까운 쪽에 걸려있는 그 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처럼 나와서 속옷이나 이런 데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 항문 쪽을 이제 휴지로 과하게 닦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다. 대변은 되게 균도 많이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상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곪는다든지 농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는 상처가 있는 조직에서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떤 화학물질들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쓰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물티슈를 쓰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리고 그 대변을 보고 이제 휴지를 이용해서 닦을 때도 너무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상처가 날 정도로 이제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피부와 다르게 항문 쪽 피부는 약하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정 수준에서 닦는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닦을 때마다 변이 좀 묻어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럼 10번 이상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대야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좀 이게 가볍게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물티슈가 꼭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물티슈를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비데가 없거나 물을 받아서 세척을 못 하겠는데 항문이 너무 많이 더럽다면 가볍게 물티슈로 몇 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휴지로 좀 닦아주면 청결도를 유지하고 항문을 또 자극을 많이 안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